다음의 소비 트렌드를 전망해보는 트렌드 코리아 2023이 출간이 됐습니다. 내년에는요, 인간관계, 일터, 공간, 나이 등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모든 것이 재정의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책의 서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모두가 느끼고 있는 불황이라는 경제 상황이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처럼 2023년 토끼해를 맞아서 트렌드 코리아 2023이 제시하는 10개의 키워드, 그 첫 글자로 만든 문장은 레빗 점프로 웅크렸던 토끼가 더 높이 뛴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럼 한뼘 서재에서는요, 그중 4가지 키워드를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평균 실종입니다. 토끼의 해, 소비자 트렌드는 탈평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적당히 평균이라는 안전지대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평균 정도의 이 수요자 수요를 잘 맞추면 다수의 고객을 확보할 수가 있었지만 이제 이 평균이라는 개념이 점점 무너지면서 평균이라는 무난함으로는 버티기가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을 하죠. 이를 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는 평균 실종이라고 명명하고 있어요. 점점 시장은 대체 불가능한 탁월함, 차별화, 다양성이 필요한 시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판매자 입장에서 취해야 할 전략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양자택일 전략. 둘째는 소수 집단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다극화 전략. 마지막으로 경쟁자들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승자 독식 전략입니다. 이런 전략에는 이런 슬로건이 딱 어울릴 것 같아요. 평범하면 죽고 특별하면 산다. 방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거실과 주방. 가장 보편적이고 평균적인 우리나라 아파트의 구조죠. 하지만 이제는 이런 구조 용납 안 되는 소비자를 위해서 입주자의 취향에 맞춰서 가벽을 세우거나 벽을 틀 수가 있고 입주 전에 자신이 원하는 구조를 고르는 것은 물론 입주 후에도 실내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컬러도 앱으로 마음대로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가전 광고를 하더라고요. 컬러도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이제 적당히 괜찮았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평균의 시대는 가고 개개인성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평균의 종말을 쓴 토드 로즈 박사의 말처럼요. 평균 실종의 시대, 소비자를 세밀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키워드는 체리 슈머입니다. 세계 경제가 현대판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불황 관리형 소비자가 탄생을 했습니다. 단물만 쏙 빼먹는 얄미운 소비자라고요? 노노, 아니죠. 알뜰 소비 전략을 펼치는 소비자, 그대의 이름은 체리 슈머. 예를 들면 OTT 서비스의 경우에 꾸준히 구독을 하기보다는 이용하지 않을 때는 구독을 중지하고 다시 이용하고 싶을 때 이용하는 징검다리 구독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조건 자동으로 연장되는 구독이 아닌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구독해서 유연성을 확보하는 거죠. 경기가 나빠질 때 실속, 알뜰, 가성비 등 이른바 짠테크 소비가 확산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현재 소비자들의 이러한 소비 형태는 과거 불황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비 지출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편집한다는 점에서 2023년 체리 슈머의 등장은 불황 관리형 소비자로서의 진화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체리 슈머의 전략은 조각 내기에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마트에서 3개에서 5개 정도 이렇게 색깔별로 묶인 파프리카를 샀다면 이제는 마음에 드는 색 딱 하나만 골라서 삽니다. 실제로도 소포장 상품의 판매 수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소포장은 편의점 장보기로도 이어지는데요. 한두 끼 양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소분한 채소가 판매되고 있고 맥주나 와인 등 주류 판매에서도 소용량이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동구매로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플랫폼도 생겨났고요. 그리고 자동차, 탄 만큼만 내는 자동차 보험도 있죠. 이처럼 기업과 판매자들은 체리 슈머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말랑말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닫혀가는 소비자의 지갑은 무작정 저렴한 상품에만 집중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황기에는 소비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니까요.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구매해야 하는 상품은 가성비를 따지지만 이건 정말 갖고 싶다 라고 느끼는 상품에 대해서는 아끼고 아낀 자금을 총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황이라도 사람들은 지갑을 여는 거죠. 사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 무엇.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는 뉴 디맨드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교체 수요와 신규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다시 말해서 사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상품을 개발해서 수요를 창출하는 전략입니다. 사용 중인 제품에 문제가 없어도 새 물건으로 교체하게 만드는 건 사실 판매자들의 오랜 고민 중 하나였죠. 그래서 소비자의 대체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제품을 의도적으로 낡게 만드는 개념이 있는데 이를 계획적 진부화라고 합니다. 예컨대 전구의 경우 에디슨이 발명한 최초의 전구 수명은 1500시간이었고요. 1920년대에는 2500시간이었는데 현재는 1000시간에 불과합니다. 더 잦은 재구매 유도를 위해서 제품의 수명을 줄인 거죠. 갑자기 킹받네. 그러나 고객에게 꼭 필요한 기술적 개선에 의한 교체 수요 창출은 정당하고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이런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업그레이드 하기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진 상품이 나온다면 고객은 기꺼이 지갑을 열 겁니다. 컴퓨터가 더 빨라진다거나 모니터가 더 커진다거나 무선 통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즉 성능이나 외관이 업그레이드된 상품이라면 말이죠. 둘째는 컨셉 덧입히기입니다. 제품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제품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 새로운 제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스타벅스의 공정 커피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커피의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현지 농장에서 소비자에게 이르는 전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했다는 컨셉을 도입해서 새로운 개념의 브랜드를 탄생시켰죠. LG가전의 경우 생활 속의 작품이라는 컨셉으로 새롭고 독자적인 프리미엄 브랜드로 독립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 그리고 일관되고 정교한 브랜드 마케팅이 소비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으니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불 방식 바꾸기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인 할부, 렌탈은 물론이고 구독, 후불, D2P가 그 예입니다. 간절하게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못 사는 이유!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 이런 소비자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이 할부라는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기원전 2500년 무렵 고대 아시리아 왕조의 유물 중에서도 할부 판매 기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부 판매는 인류 산업 문명의 역사와 함께 해온 거죠. 그 예로 코웨이의 영업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윤석금 회장은 1989년 한국 코웨이를 설립을 해서 정수기 사업에 진출을 했지만 100만 원을 호가하던 정수기를 사겠다는 소비자가 거의 없어서 큰 위기를 맞았다고 해요. 그래서 윤 회장은 어차피 팔리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빌려주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이 정수기 렌탈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옛 속담처럼 후불은 소비자들에게 아주 달콤한 유혹이죠. 그런데 2021년 미국에서 지금 사고 나중에 지불하세요를 외치는 새로운 후불 모델이 등장을 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해요. 이른바 선구매 후 지불 서비스. 결제업체가 먼저 물건값을 가맹점에 지불하고 소비자는 결제업체에 그 물건값을 2주에 걸쳐서 나눠내는 방식입니다. 언뜻 신용카드 할부와 흡사해 보이지만 신용등급은 따지지 않고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제품을 가지고 싶던 제품으로 구입하는 방법, B2P가 있습니다. 사고 싶은 제품이 있어도 교체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지고 있는 물건이 너무 멀쩡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교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기존 제품을 폐기하게 만드는 일인데요. 이를 D2P라고 해요. 대표적인 예로 기존 상품에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보상 판매 혹은 교체 판매가 있습니다. 이케아는 자사 제품을 되사주는 바이백 서비스를, 또 까사미아는 동일 카테고리 상품으로 교체를 할 경우에 최대 30%까지 할인을 하고 있죠. 다이슨이나 애플도 트레이드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정말이지 소비자를 들었다 놨다 하는 전략인 것 같아요. 트렌드 코리아 2023 한뼘 서재에서 살펴볼 네 번째 키워드는 오피스 빅뱅입니다. 코리아 트렌드 2023은요, 노동시장의 변화에도 주목을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조용한 퇴직자가 늘어나면서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을 그만두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업무만 하면서 일에 대한 열정은 별로 없는 직장인을 지칭합니다. 이런 현상은 올해 일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승진을 거부하는 겁니다. 사원이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되는 임원 승진 체계도 이제는 유물로 전락하기 일보 직전이 된 거죠. 이러한 심리에는 회사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다, 이런 조직 동일시보다는 나의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냥 일만 하고 책임은 지고 싶지 않다는 거죠. 왜냐? 어차피 이 직장을 오래 다닐 생각이 없으니까요. 또 이런 변화는 점점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퇴사 열풍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 실무 경력을 쌓은 뒤에 프리랜서를 선언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을 트렌드 코리아 2023은 오피스 빅뱅이라고 명명합니다. 노동시장의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이제는 기업도 인재를 고용하는 것이 아닌 임대라는 시스템을 선호하고 있다고 해요. 이른바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슈퍼 프리랜서들은 조직에 소속되는 것을 선호하지 않으니까요. 물론 이런 변화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겠죠. 모두가 슈퍼 프리랜서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기업은 복잡한 채용 절차 없이 필요에 따라서 인재를 골라 프로젝트를 완수해도 된다는 개념이 자리를 잡게 되면 곤란해지는 근로자들이 분명 있을 테니까요.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소용돌이 속에서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생존 전략도 중요하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용기 또한 꼭 필요한 2023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